안녕하세요. 언니언라이프의 언니언입니다. 8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요즘 제가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주된 증상이었고 공황장애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때 좀 심한 우울증도 같이 겪게 됐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강박 증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가게 된 날이 떠오르네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출근을 하러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터졌어요. 정말 어떠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흐른 눈물이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도 제 의지대로 멈출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자리에 앉아서도 30분 넘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처에 있는 병원을 검색을 하게 돼요. 그냥 바로 그날 예약을 잡아야겠다. 좀 내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문항을 작성하고 제가 그 첫날에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주치의 선생님께 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왔고 우울감이라고는 좀 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앉자마자 그냥 막 울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때부터 저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한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절벽 끝에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증상과 함께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과호흡을 생애 처음 느꼈는데 과호흡을 느꼈을 때 정말 기분이 아, 나 이제 죽겠구나. 이거를 진정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진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숨이 가빠지고 그 정신을 뭔가 잃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상태가 한 3, 40분 계속 이어졌고 또 잠깐 괜찮아지다가 다시 그게 또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런 게 공황장애일 거니 짐작은 하고 갔는데 나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혹시 심장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의뢰서를 써달라고 해요. 의뢰서를 써달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까지 예약을 했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았어요. 사실 돈이 꽤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정확한 나의 몸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이게 내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면 정신과 쪽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확실히 딱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의뢰서를 부탁했고 선생님께서도 저의 의견에 따라서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장 초음파까지 다 정상, 모든 피검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 다 정상으로 딱 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아, 내가 치료해야 할 부분은 공황이구나. 이렇게 딱 스스로 정리를 하니까 조금 확인한 후에 그런 안도감이랄까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공황의 증상은 각자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과호흡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겪었던 증상은 답답함.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내 폐에 한 몇 톤짜리의 벽돌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정말 고밀도의 답답함을 또 느꼈었고 미식거림도 느꼈어요.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런 경험도 했었고 또 하루는 아울렛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 매장을 들어갔다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숨이 막혀서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질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동생이랑 같이 쇼핑을 갔었는데 동생한테 얘기하고 나 잠깐 나가 있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비상시 약을 먹고 난 후에 10분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억이 끔찍했어요.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건 이제 광장공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은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요. 그러면은 바깥에 소음이 조금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버스를 타면 무조건 이어폰을 껴요. 지하철은 많이 타보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이거를 껴요. 끼지 않으면
그 공황과 함께 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집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었어요. 병원 가는 거 이외에는 외출을 잘 하지 못했고 어딜 가든 그 증상이 느껴지면 항상 필요시약을 챙겨가서 먹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았던 그 내 인생이 너무나 되찾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서럽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굉장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들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버스를 타기 두려워하고 지하철을 타기 두려워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목표를 하나씩 정해보았답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무조건 피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움이 너무 많고 하긴 했지만 쇼핑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공항에 올라올 게 너무 무섭고 그러면은 저는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놓습니다. 들어갔을 때 숨이 막히거나 이러면 바로 뛰쳐나와야겠다. 이런 안전망을 설치해 놓지 않고 들어갔을 때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맞닿아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전망을 이렇게 치게 되더라고요. 아마 공항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제 공항에 대해서 겪었던 일들을 좀 축약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또 저는 무기력과 우울까지도 좀 같이 와가지고 무기력증은 좀 심각하게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면 너무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공항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자축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에게 또는 나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제 2막을 시작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리고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딱딱 내가 생각하고 겉으로 본 그걸로 그냥 사람들을 평가하고 되게 쉽게 평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보니까 어떠한 행동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큰 변화이고 나는 그럼 내 성격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뀜 자체가 나에게는 정말 큰 변화이다.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고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항상 쏠렸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서 일어난 것들보다는 95%는 다 이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저의 삶이었는데 제가 이제 2021년, 22년, 23년, 이제 3년 차를 향해 가는데 정말 많이 바뀐 거는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제가 약간 저에게 혹독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졌고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기분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들이 무엇인가, 나의 기분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 저는 저를 되게 잘 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정말 다르게 저는 저를 너무 몰랐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밖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나 뭐 아픔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정말 인간 혐오의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 없고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순간까지 갔어요. 근데 저를 알면 알수록 나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그 따뜻함을 받았을 때 내 삶이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구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저의 변화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빨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2막을 축하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만나는 그런 환자 중에 저의 케이스는 되게 빨리 변화하고 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환자로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내가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에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는 제 속마음을 쉽게 남한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울고 싶어도 항상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는 게 너무 익숙했고, 아직도 제가 생각난 게 사춘기 때였나? 그때 막 혼자 울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나는 개똥벌레의 노래가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저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서글프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 노래를 생각이 많이 났다. 그 노래가 생각이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던 저였기에 당시 그 절벽 끝에서 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저를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게끔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장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전에 되게 어려워하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선생님에게도 그때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나를 향한 믿음과 따뜻함과 사랑을 채웠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유일한 뭔가 상담소이자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그런 조언 없이 나의 그냥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저는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의 말을 어떠한 의견 없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선생님을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항상 다음 만남까지 기다리면서 선생님과의 했던 이야기를 스스로 한번 곱씹어보고, 좀 편견 없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되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랑 맞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게 저는 정말 제 치료에서 가장 큰 핵심 역할이 됐던 것 같고, 뭔가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본인과 맞는 주치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그렇게 막 말이 많고 이렇게 텐션이 높으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막 혼도 내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쟁도 하고 막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선생님과는 잘 맞지 않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묵묵히 들어주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저와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저처럼 약간 쫄보고 이렇게 주변 눈치 많이 보고 이러신 분들은 저희 주치의 선생님과 비슷한 성향의 선생님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 한 군데만 가고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게 저희 주치의 선생님을 바로 만나서 잘 된 케이스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한 군데 갔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리뷰 같은 거를 되게 꼼꼼하게 보고 갔어요. 그 병원이 어떤 성향인지. 리뷰의 내용들이 되게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잘 들어주시고 그렇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혹시 병원이 안 맞아서 고민이신 분들, 병원에 갔다가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리뷰 같은 거 찬찬히 잘 살펴보면서 제발 본인과 맞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보다는 개인 병원을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좀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올릴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올릴 생각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장애를 가진 나도 있지만 공황을 겪었던 나도 있고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내 영상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나는 정말 그걸로 되게 감사할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느꼈던 게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사람은 씩씩하게 걸어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뭔가 좀 동기를 얻으시거나 그런 느낌을 조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거를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든 계기는 혹시나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병원에 가기 무섭거나 아니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생이 언제나 밝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100%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안 되고 슬플이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울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공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걸음이 느리더라도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은 조금씩 빛이 보일 거예요. 저도 아직 그 빛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같이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공황과 우울과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방향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이야기 소스 부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고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인생에 이야기 소스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전국 장애인 성악 콩쿨 2차 예선을 하러 대구에 갑니다. 그동안 이제 연습도 하고 반주자 선생님을 구해야 해서 조금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 영상을 마치고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을 찍어야겠죠? 잘 마치고 와서 후기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